중학교 갈 때 면접을 보게 되면 그 면접을 볼 때도 학생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 학생이 논리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잘 사용을 하면 그것이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또 나중에 면접 같은 걸 볼 때도 물론 이제 궁극기는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은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나경이가 시간이 좀 오늘 앞에 수업이 없으면 내가 평면 좌표하고 여러 가지 부등식을 끝내고 내일 수업에 이제 같이 합류해서 수업을 듣게 할 건데 우리한테 시간은 제약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일요일날 할 분량을 남겨둘 거예요. 일요일날 할 분량을 뭐 남겨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날 시간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날 할 거 뒤로 미뤄도 되는 것들을 좀 뒤로 미루고 그래서 내일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하고 시간이 나면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부등식의 나머지 부분을 할 거예요. 평면 좌표. 평면 좌표는 이제 완전히 한 파트가 끝난 거예요. 전반부가. 1학년 교과죠. 수학 상하에서 대수 파트가 한번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그 다음에 평면 좌표부터 시작해서 좌표 기하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이 들어간 거죠. 실제로 공교롭게도 이제 나경이랑 선생님이랑 어디에서 처음 만나냐면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굉장히 기형적인 수업이죠. 왜냐하면 어떤 단원은 시작부터 같이 진행을 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렇죠? 마지막을 했어요. 마지막을. 이 파트는 이제 시작하는 파트예요. 새로 시작하는 파트. 물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거의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특히 부등식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앞에서 설명한 것들도 이제 심화 문제로 들어가면 항등식의 성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지만 그 파트는 이제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올라가면서 앞부분 선생님과 같이 안 하는 부분들은 평면 좌표. 역시 이제 이 평면 좌표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면 좌표. 여기에서 어떤 기초적인 개념들이 다 제시가 되니까. 하지만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삼각형 부등식은 오늘은 일단 안 하고 일요일날 할 거예요. 중학교 과정 복습을 먼저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분의 내부적 외부적 팝스 중선 정리. 오늘은 아마 선분의 내부적 외부적 여기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과정 복습 직선사각형 각의 이등분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삼각형 부등식 두 점 사이 거리는 일부 안에도 나오는 내부적 외부적으로 가서 시간을 봐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의 비율 이전까지 무게중심의 성질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거든요. 얘들아 무게중심 성질까지. 먼저 중학교 과정을 복습을 합시다. 빠른 속도로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직선, 평행, 사변형 여기 이제 조미와 성질들을 보면 문제 풀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제 목차는 뭐 이렇게 이런 걸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목차예요. 자, 두 점 사이 거리도 얘도 또 목차네요. 그렇죠? 삼각형 부등식이라고 들어봤나요? 혹시? 들어보지 못했나요? 삼각형 부등식 용어는 용어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는 용어도 못 들어봤어요? 그럼 일요일에 할 거예요. 자, 성분의 내분점, 외분점 여기에서도 이제 관련된 성질들이 맞아. 이것도 목차예요. 이것도 목차입니다. 내분점, 외분점의 성질을 선생님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무게중심 이것도 이제 계속 목차네요. 이 목차는 어떨 때 공부하면 좋냐면 복습할 때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명했구나. 이 목차를 보고 나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럼 이 목차를 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럼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직선, 두 직선의 평행의 정의. 평면 위 두 직선이 뭐 할 때? 그렇죠. 그렇지. 만나지 않을 때. 그렇죠? 만나지 않을 때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평행은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성질을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선생님 기본 성질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실수는 세 가지 기본 성질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다라고 했어요. 연산에 관한 기본 성질. 우리는 대수에 관한 기본 성질에 근거를 해서 뒤에 이론들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은 나중에 무조건 할 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역시 기본 성질이라는 게 수학이 갖는 어려움은 보통은 정의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의는 대부분 잘 이해를 해요. 누구 때문에? 기본 성질이 무엇인지 그런 개념이 있는지 뭐가 약속된 성질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성질의 출발점을 알지 못해서 수학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행에 관한 기본 성질에는 이런 게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하여 동측 내각의 합은 몇 도다? 평양 대리선의 동심 180. 180도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기본 성질. 약속하지 않아요. 아, 약속이에요. 약속.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은 우리가 몇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한 개밖에 없더라고. 유클리드가 한 그 평행선 공리라고 얘기하죠. 그걸 평행선 공리. 어떤 수학자는 어떻게 정의를 했다고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랑 평행 직선은 무수히 많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약속을 하고 기하학을 뭐 해도 꾸려나가도 기하학서 어떤 논리를 펼쳐도 모순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떤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기하학의 내용들을 추론해 나갔더니 역시 모순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평행한 두 직선의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평행선 공준이라고.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얻어낸 성질들이 뭐가 있냐면 억각이 같다. 평행할 때 그 다음에 동의각이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한다면 기본 성질, 약속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개는 그것으로부터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평행선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기본 성질을 하나 놔두고 나머지 두 개를 성질의 지위로 놔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좀 컴팩트하게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아, 이것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진다라는 형태로. 그쵸? 앞에서 선생님이 대수 파트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억각이 같을 테니까 평각은 우리가 180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것들로 이제 유도되는 것들을 뒤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직선의 평행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나 우리 공유했고 또 하나 기본 성질도 무엇인지 하나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억각 같다, 동의각이 같다라고 하는 건 성질의 지위로 놔둔다고 했죠. 평행사변형에 정의가 있어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선생님께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정의가 그거였구나 한번 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기억하고 가는 게 아니라 까먹으면 다시 보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지 뭔가 잔뜩 머리통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냥 까먹으면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걸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이라고 정의를 내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성질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이제 몇 개만 선생님이 같이 증명을 하면서 갈 거예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뭐하다? 같다. 두 쌍의 대각 같다. 평행사변의 정의는 이것인데 이게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정의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두 쌍의 대각. 그러니까 얘랑 크기가 같다는 거죠. 얘랑 크기가 같다는 거겠죠? 얘랑 평행하면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면 얘랑 각이 왜 같은가요? 아니 얘랑 같은 거죠. 대각이 같은 거니까. 그리고 얘랑 같겠죠. 그렇죠? 얘랑 왜 같냐? 이 각과 이 각이 합이 몇 도고? 180도고. 기본 성질이죠? 평행선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너랑 180도. 그 다음에 너랑 합한 것도 180도. 그렇죠? 기본 성질에 근거해서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같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정의를 근거로 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본 성질을 근거로 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기본 성질로부터 유도된 성질에 근거해서 그걸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걸 상기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콤팩트하게 장악하고 가자라는 거죠. 너저분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시작바닥처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역시 같겠죠. 그렇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왜 같을까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인데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한데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왜 같을까요?
여기서 물으면 이제 선분의 길이가 같다요, 그렇죠? 중학교 때 우리가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많은 상황에서 뭘 여기서 증명했냐면 그 각각의 선분을 포함하는 합동의 삼각형을 찾았어요. 그렇죠? 합동의 삼각형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하를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보존이 되는 툴이에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떠올라야 돼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선분을 포함한 아는 삼각형이 있는가? 아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그 삼각형이 6개 요소, 확장된 9개 요소 중에 3개를 아는 걸 아는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 성분과 이 성분의 길이가 같은가 알고 싶으면 그 각각의 성분을 포함하는 합동인 삼각형을 찾을 수 있다면 난 증명의 방향성을 잡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2개만 알아요. 나머지는 하나 모르고. 그럼 그 나머지 하나가 각이라고 한다면 그 각을 포함하는 또 아는 삼각형을 찾아보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선분이라고 한다면 또 그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찾으려고. 이러한 방식이 연쇄적으로 적용되면서 기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해야죠. 내 말 듣고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이 돼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래요. 자, 됐나요? 그래서 얘하고 평행하고 평행하니까 그 덕분에 이제 억각이 같을 거예요. 또 억각이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그었더니 두 삼각형이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라고 한 걸 알 수 있어요. 평행의 성질로부터, 평행의 기본 성질로부터 억각이 같다, 동이 같다라는 성질로부터 이렇게 두 삼각형은 아싸 합동이 되어서 대응변, 대응각의 크기가 모두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을 서로 다른 것을 뭐 한다? 이등분한다. 평행삼인형은 이거예요. 그렇죠? 두 대각선은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한 대각선이 다른, 또 역시 선분의 길이가 같음을 보이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렇죠? 반 잘랐을 때 요 선분과 요 선분의 길이가 같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각각을 포함하는 삼각형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가는 거죠. 아, 이번 판에도 또 합동으로 했네. 합동으로 했네. 이게 계속 뭐 하는 거야?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나 합동을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 같은 걸 보이고 있구나,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생님 인지하는 거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삼각형은 아싸 합동이라 조길이 같고 조길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가 같음을 보일 때 이번에도 또 어떻게 했냐면 합동을 이용해서 각각의 선분을 포함하는 합동 삼각형을 찾아서 평행사변의 결정 조건 해가지고 5가지가 나오네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이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이건 평행사변 정의죠, 그렇죠? 평행사변 정의에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할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평행사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거 방금 전에 봤던 거네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이 되는. 네. 이건 어떻게 볼 건데요? 그건 평행사변형이면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였어요. A, P면 Q일 때 꼭 Q이면 P인 것은 아니죠. 평행사변형을 입증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정의를 보이면 돼요. 그렇죠? 정의가. 즉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가 평행하고 얘가 얘하고 평행하다라고 하는 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하고 평행임을 밝히는 방법은 정의,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본 성질이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도 되고, 억각이 같다 또는 동의각이 같다. 정의 하나, 기본 성질 하나, 성질 2개, 그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억각이 같은 걸로 한번 보여보려고 해요. 그렇죠? 정의가 있고 기본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질 2개가 있다고 그러죠. 억각이 같다, 동의가 같다. 그 중에 억각이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려고 뭘 하나 긋겠어요. 직선을 하나 그어서 억각을 만들겠죠.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합동의 삼각형을 또 찾아가지고 사방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 그렇게 되면 이 두 삼각형은 또 뭐가 됐어요?
합동이 되네요. 합동이 되어서 그 멤버인 어떤 두 개의 각이 같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형태로 증명을 하고 있네요. 앞에서 선생님이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선분을 포함하는 합동의 삼각형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또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두 개의 각각의 각이 같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각각의 각을 포함하는 합동의 삼각형을 또 찾았죠. 좀 광의적으로 해석하자면 닮은 삼각형을 찾아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 뭐 하라고요? 인지하시라고요. 아, 나 이거 가지고 했구나, 이거 가지고 했구나, 이거 가지고 했구나. 자기가 사용한 툴이 무엇인지 다시 되살려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마인드 해주면 돼요. 기억은 나의 능력, 나의 몸속에 뇌세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기억해. 그런다고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줌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엄마 아빠가 물려주신 그 능력 가지고 기억을 오래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벤트의 충격이 얼마나 강했느냐,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미지를 어느 정도의 강한 이미지를 만들었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변수는 그래가지고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또 뭐가 된다? 평행선이 되죠. 또 역시 다시 한번 평행선의 정의와 기본선율과 성질 두 개, 평행에 대해서, 그쵸?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표시를 좀 하죠. 조각과 조각이 같고, 뭐가 크고. 두쌍 크기가 같으면 이 같이 이웃하는 그렇죠. 각이 180도. 그렇죠. 동측 내각협이 180도죠. 따라서 평행선의 기본 성질에서 평행, 마찬가지로 평행, 이게 증명이 된 거죠. 따라서 평행선의 정의를 충족시켜서 평행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플러스는 180도다. 알파, 베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니까 360도가 되어서, 그쵸? 그래서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360도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겠구나. 따라서 동측 내각이 같기 때문에 너랑 평행하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 하면 2등분하면 역시 평행선인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쵸? 200면 저렇게 길이가 같고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역시 또 평행선인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SAS하고 그렇죠. SAS 합동이 되죠. 따라서 길이가 뭐 하겠어요? 같겠죠. 그쵸? 여기 이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도